이거 구라친다. 이거 김정일이가 이거 지어내는 것도 새빨간 사기다 이거. 와, 그런 걸 얘기할 정도. 그리고 뭐 할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지만은 김일성이가 뭐 빨치산투쟁인 것도 사기국이고 이건 개설이다라는 이야기를 또 아버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저희도 성장을 하게 됐죠. 저희 할아버님, 그러니까 친 할아버님의 고향이 서울이셨고요. 6.25 전쟁 때 북한군에게 끌려와서 의도치 않게 북한 사람이 되셨더라고요. 서울이 고향이었다고요? 예,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돼서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남한으로 고향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고향으로 가시려고 멋진 애를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성장 과정에 아버님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으시면서 성장하셨고 또한 뭐 저희 아버님은 우리들한테 뭐 남한 TV나 이런 걸 볼 때마다 북한에서 보도하는 소식보다 한국에서 뉴스 터지는 소식을 먼저 접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남북 정세를 먼저 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무슨 뭐 연평해전이나 무슨 뭐 천안함 사건이나 뭐 예를 들면 이런 일들 터질 때마다 이런 이슈거리가 터질 때마다 먼저 접한 거예요. 뉴스를 접하고 그리고 북한 보도 뒤따라 나올 때 그걸 보면서 이거 구라친다. 이거 김정일이가 이거 지어내는 것도 새빨간 사기다 이거. 와, 그런 걸 얘기할 정도. 그리고 뭐 할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지만은 김일성이가 뭐 빨치산투쟁인 것도 사기국이고 이건 개설이다라는 이야기를 또 아버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저희도 성장을 하게 됐죠. 아니, 어떻게 한국 방송 가까우니까 잡힌 거예요, 라디오? 네, 지리적으로 가까웠어요. 그렇죠. 네, 아마도 고속도로가 뚫리면 뭐 1시간 이내에 일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럴 엄청 거예요. 가까운 거리라서 주파수가 잘 잡혔어요. 그쵸.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때부터 보신 거를 제가 태어나서 기억할 때부터 계속 연달아 보고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다 전 지역은 아니지만 황해도 지역에서는 대한민국 TV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도 전에는 채널을 고정을 안 시켰댔어요. 원래 옛날에는. 근데 그 이후부터 그 남쪽 지역 사람들이 사상이 좀 많이 변하는 것 같다라는 이 동양 보고가 올라가가지고 채널을 고정시키는 이제 TV 채널 돌리지 못해 고정시킨다. 예전에는 돌리는 거였으니까 그걸 고정시켰고 지금은 리모컨을 고정시킵니다. 아예. 뜯지 못하게. 그래서 리모컨을 고정을 시키다 나니까 뭐 어떤 게냐면 만능 리모컨이라고 그러나요? 있어. 네. 하나로 그게 다 또 되는 있어요. 거. 그 리모컨을 2개 가지고 있어요. 검열 오면은 붙여놓고 보여주고 그렇지 않으면 만능 리모컨 가지고 돌리면은 대한민국 TV 보고 온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예. 저도 한국 TV 너무 잘 봤어요. 황해도가 가장 가깝잖아요. 황해소에서 이렇게 잘 나오잖아요. 제가 함흥에 갔어요. 거기는 훨씬 북쪽이잖아요. 근데 함흥이 바닷가다 보니까 뻥 뚫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있던 집이 10층이었는데 10층은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그 함흥에서 그 남한 TV 보려고요. 제 고향을 안 가고 2달을 거기서 버팅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왜 있었냐면 노란 손수건 종방을 다 봐야 되겠는데. 노란 선수가 다. 네, 노란 손수건 그다음에 KBS 거는 다 나오더라고요. 여기 뭐 저 항해도는 훨씬 잘 나오니까. 문제는 지금 TV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영향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은 자꾸 이제 남조선으로 가야 된다, 남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어머님은 이제 사실 이제 북한에서 오래 사셨고 또 북한에서 먹고 살만 하셨기 때문에, 근데 언제 처음으로 야 여기는 정말 사람 사는 데 아니구나, 남쪽으로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이제 싹이 트기 시작했다라면 그게 언제였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결혼식을 해서 살면서 TV에서 남한 현실에 대한 거를 너무 속속들이 다 본 거예요. 그거를 보다 보는데 처음에는 남한 현실에 대해서 나오긴 나오지만은 별로 우리하고 이렇게 차이가 정도 차이를 좀 못 느끼겠더라고. 70년대, 80년대 초만 해도 예. 뭐 북한하고 크게 차이는 안 났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남한 영화구나 이런 생각만 하고서 보냈는데 80년대 이후부터 90년대. 급격실히 성장하더라고. 90년대. 올림픽 끝나고 맞아요. 이거 남한 사회들 이게 저 성장 속도가 너무나도 빠른 거야요. 그래서 이상하구나. 왜 이렇게 갑작스레 저렇게 성장 속도가 빨라지지? 그래서 그걸 계속 매일 봤으니까 매일 보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이거 북에서는 너무나도 뒤떨어졌구나.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발전되고 선진된 국가에서 나가서 사는 것도 괜찮겠구나. 나갈 수만 있다면. 나갈 수만 있다면 하루라도 선진국가에 가서 사는 것도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아니 사실은 이 북한은 이 사방에 이제 감시의 눈이 좀 많잖아요. 네,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탈북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사실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력씨 아버지가 기다리신 거죠. 근데 정말 이력씨 아버지가 대단한 거예요. 이 체제는 잘못됐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 참으며 살았던 거예요. 왜? 1억이 2억이가 어렸으니까. 어린 애들을 데리고 탈북했다가는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걸
이력씨 아버님이 알고 있었던 거죠. 봐주고. 그래서 참고 기다렸던 거죠. 얼마나 그래서 대단하시다. 두 형제가 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장성했다는 거죠. 그때 이력씨 아버지가 자식들에게도 이혁 씨에게 우리는 남으로 가야 한다. 라는 걸 아주 명확하고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던 거죠. 심지어 이런 얘기를 아들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야, 이혁아, 북한에서는 결혼도 하지 마. 북한 여자 만나지도 마. 왜냐? 며느리랑 손주까지 얻으면 탈북하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걸 이혁 씨가 클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거를 너무나도 많이 뼈저리게 느껴왔던 거예요. 한 번은 인기가요를 보고 있었어요. 네. 인기가요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시기쯤에 한창 기본적으로 활약했던 친구들이 원더걸스가 약간 좀 물러가면서 소녀시대가 확 나올 때예요. 그때. 우리보다 다 잘 알아. 원더걸스 볼 때도 야, 예쁘다 하면서 봤는데 소녀시대는 더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청 그냥 그날 때 같이 흥에 겨워가지고 뭐 이러면서 흔들면서 본 거예요. 찌찌하면서.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소리예요. 그냥 야 예쁘다. 아니 저렇게 남조선엔 저렇게 예쁜 애들이 많은데 아니 이거 북조선엔 예쁜 애들 다 어디 간 거야 정말. 아이 진짜 이렇게 얘기했대. 아이 뭐 어차피 저와이프도 내가 어떤 놈인지 잘 알아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뒤에서 제 뒤통수 빡 때리는 거예요. 야 임마. 김정일이가 억가생으로 다 붙잡아 갔잖아. 임마. 그래서 웃는 거야. 이쁜 애들이 내 없는 줄 알아.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비인들 다 뽑아갔으니까. 그러면서 야 근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야 우리 이제 남조선에 가잖아. 야 남조선에 가면 예쁜 애들 굉장히 많다. 여자 100만 나면 100이면 100 다 예쁠 거야 막. 맘마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오빠 저러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아빠 너무 재밌지. 그래가지고 저기 아버님이 전략을 굉장히 잘 쓰셨네. 그러네. 여기 북조선에서 결혼하지 말고 남조선에 가서 결혼하라고. 그런데 이게 아무리 이제 그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도 남녀간의 사랑을 누가 말립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건 이성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혁 씨는 북한에서 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이제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탈북 계획이 점점 늦어지잖아요. 그렇죠. 탈북 시기가 점점 늦어지는 이런 가운데서 아버님께서는 안타깝게도 이제 신경쇠약으로 먼저 세상을 뜨십니다. 이런. 힘들었던.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47. 너무 젊으시다. 왜? 내 나이잖아. 제가 생각해 보면 남으로 가자 하면서 이제 애들도 성장했기 때문에 애들한테 또 그 사상을 심어주지 씨앗을 않았어요. 탁 치고 있어요. 심어주면서 둘째 아들을 미리 바다로 내보냈었거든요. 웬일 할 수 있게. 예, 계획에 다 들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바다에 먼저 내보내고 했었는데 그게 진척이 빨리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거 스트레스로 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자꾸 스트레스가 쌓이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술을 계속 했거든요. 술을 좀. 그 다음에는 음식을 아예 입에 안 되더라고. 음식을 안 되다가 어느 날 하루 갑자기 이거 대뇌출이 튀어가지고서 그래서 사망하게 됐어요. 사실은 아버님이 남한에 가면 예쁜 여자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장난처럼 하셨겠지만 사실은 혈기왕성한 젊은 아들들에게 또 남쪽으로 내려갈 만한 또 하나의 이유를 자꾸 만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 농담을 통해서. 그런데 그게 그렇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네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뵀어요? 그러니까 당시로선 나는 그 독립생활을 하면서 밖에 나가서 외지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화로 아버지가 그냥 내가 여보세요 아버지 몇 번 쳤는데 대답을 안 하시더니 야 이루가 한마디 하고선 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목소리는 숫기가 있는 그런 목소리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야 이것도 뭐 술 좀 주정을 하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있는데 왠지 좀 불안한 그런 마음도 좀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그냥 집에 왔댔어요. 왔는데 아버지가 그때 좀 무거운 상태로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피보다 진한 게 이념이다. 그 말씀을 먼저 하시고 네가 어딜 가서 뭘 하든 어떻게 살든 맏자식이라는 본분을 잊지 말아라. 어머니는 내가 평생도록 내가 효심을 다해서 모셔라. 엄마 모시라고. 네, 이 말씀 하시길래 또 술 주정을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게 마지막 이혼이 될 줄 몰랐죠. 이제 47이었으니 아버지가 너무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자, 이렇게 안타깝게 아버님은 끝내 이제 대한민국에 오는 그 꿈을 접으실 수밖에 없었고
또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우리 이력 씨에게 하나의 사랑이 등장을 합니다. 예. 근데 이 우리 아들이 여자를 데려온다는데 반대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지. 뭐 여자 데려왔어요. 뭐 하는 여자냐? 농정원이요. 이렇게 했나요, 처음부터? 아니죠. 농장원이라는 말을 할래 할 수가 없었죠. 농장원이라는 말만 나가면은 그 마을이 나오자마자 내가 손이 나가니까. 계속 주의를 줬거든요. 농자 붙은 여자는 우리 내 집 문턱을 넘겨서지 말아라. 계속 교양한 게 그건데 농장원입니다 하면은 안 되죠. 하니까 데리고 와서는 뭐라고 하나 나보고. 참 간혼이야요. 뭐 이러더라고. 예. 속였어. 아니 해서 여기서 뜯어보니까 뭐 애가 뭐 이렇게 참한 게 얌전한 게 그저 좀 그렇더라고. 조용한 게 해서 여자는 그래도 참한 거 데려다 앉혀놨네 하고서 그다음에는 한 며칠간 살았어요. 살면서 보니까 아니 무슨 의학 상식이라든가 아무리 간호원이라 할지라도 뭘 좀 아는 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아니 근데 뭐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요. 해서 아니 야, 그 간호원이 맞긴 맞니 도대체 이거 뭐야 근데 그다음엔 아들을 딱 앉혀놓고서 척쳤지. 야, 너 내가 보기에는 야 간호원 아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다. 너 파란 데가 말하라. 응? 야 간호원 맞긴 맞니? 아까 아무래도 숨길 수가 없죠. 따로 지금 끔딱지 옆에 계속 붙어 있으니까 아내가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를 좀 따로 분리시켜 놓으라고 저한테 어떤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꼭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제가 불안한 거를 가면서도 이 사람한테만 그냥 거저 덮어놓고 이아니어로 딱 대답하고 너 일체 말하지 마. 딱 신신당부하고 가면서도 불안한 걸 빨리 갔다 와야죠. 갔다가 왔는데 분위기가 싸해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벌써 따지고 들은 상태고 이 사람은 그냥 솔직하게 죄송하다고 있을 거 한 상태인 거예요. 거짓말도 못하고. 아이고. 아유 이거 벌어질 거 벌어졌네 하고 그러면 엄마 눈치 한번 보지 저야 뭐 그냥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나도 좋아하니까 그 사람하고 5년 동안 그러다 살긴 살았지만은 너도 그 여자가 엄청 좋긴 좋은 게로구나. 그래 살라. 난 네 앞길 막지 않겠으니까 살라 살되 나가. 아니 같이 살아. 이게 무슨 살란 얘기야. 이게 무슨. 야, 이 집안 성격들 대박이야. 와, 세다. 봐서 알겠지만 이력 씨가 어머님도 이렇게 모시고 나오고 되게 효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효자 이력 씨가 큰 결정을 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반대하시니까 가출을 해야겠다. 이력 씨는 어머님 집에서, 미령 씨는 또 미령 씨 본인의 집에서 각자 짐을 싸들고 야반 도주, 가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머니가 하신 말씀 그대로 나가 살아. 그 말씀 곧대로 나가서 새 보금자리를 얻어서 동거를 시작했는데 무려 3년의 시간 동안 동거를 하게 됩니다. 어머나. 근데 이게 좀 상황이 약간 다른 게 저희 엄마는 열받으니까 아들한테 나가! 내 집에서 나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난 그게 엄청 반가운 거예요, 솔직히. 나 이렇게 다녔는데. 선보라고 3명, 4명인가 이렇게 소개를 시켜줬었어요. 남자가 생기면 그러니까 잊지 않을까 해가지고 계속 손자리를 해줬는데 처음에 자상하고 뭐 키도 크고 뭐 담배도 안 피우고 이렇게 자상한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상한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와. 그 얌전했던 따님이. 사랑의 힘이. 어떻게. 그래서 뭐 사랑에는 예. 국경이 없다고 하잖아요. 예. 옛날 속담에 틀린 데가 없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자, 어찌됐건 이 고부 사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타협이 되거나 화해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결국 어머니와 며느리 한 집에서도 안 살겠다고 하고 아들내미도 나가라고 하셨던 그 어머니가 한 배를 타고 남쪽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한 배를 타고. 자, 그러면서 이제 며느리와 시어머니 어떤 화해가 있어야만 할 텐데 극적으로 어떻게 이제 화해를 하시게 된 겁니까? 이거 화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엔간에서는 이거 안 돼요, 잘. 그러니까 남편이랑 그 동거한 지 3년째 되는 해에 김정은이가 3대 악법이라고 그게 청년교양보장법일까요?
사실혼 생활로 3년을 살았다 그러면 3년을 겨울을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교도소 가라고? 네. 아니 결혼 안 하고 남녀가 살면 네, 사실혼 관계로 살았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3년 동안 교화를 갔다 와야 된다. 또 이런 상황이었고 살 때 이렇게 남편의 뒷배를 봐주던 그 당 간부가 이젠 뭐 뒷배를 못 봐주겠다 또 이렇게 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시어머니 댁에 같이 들어와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받아들였죠. 받아들이면은 내가 그래도 거기서 쌓아놓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던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저 여자는 그 집에 며느리란 게로구나. 같이 있으니까. 예, 며느리가 와 있는 게로구나 하니까 여기 대해서 눈을 안 밝히죠. 북한에서 처음에 남녀가 만나면은 만나자마자 뚝딱 뭐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다니는 기간도 있고 하니까 그 동네는 지금 새로 나타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 딴 동네 사람들 살다가. 보기에는 아하 저 친구가 지금 만나는 여식인가 보다. 그 여자가 다니고 있는가 보다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최소한 한동안은 법에서 관여하지 않을 만큼의 시간은 보상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네.